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가지 고르지는 않았고요.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좀 딜레마에 빠졌었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경제를 잡느냐 아니면 코로나를 잡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경제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그냥 그 경제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가 다시 또 너무 심각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한번 또 일종의 발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반대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역시 장중에 등락을 보이다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이 둘 다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막판에 좀 오후 들어서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런 부분이 역시 시장이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그동안 강했어요. 단기적으로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더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괜찮았어요. 나스닥이 또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괜찮은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급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장중의 흐름은 선물 쪽 어떤 그 외국인들의 선물의 수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데 좀 그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이 장중에 괜찮았어요. 그나마 역시 그 흐름의 영향으로 상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또 미국 선물이 좀 찌글찌글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이사항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쪽에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결국은 오늘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오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결국은 오후에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이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코스피도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죠. 전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데 역시 지금 뭔가 여기서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는 흐름 그건 역시 해외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눈치를 봤는데 오늘 장 중반에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모습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역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고점을 확실하게 찍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아니에요. 역시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는 역시 눈치를 보는 흐름 그리고 웬만하면은 직전 고점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좋은 건 없었어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다만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 또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매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장 막판에 미국 선물의 영향으로 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동차, 운송장비죠. 운송장비 쪽이 강했어요. 뭐 기아차라든지 또 보시면은 현대차 관련한 종목들, 자 현대차가 2% 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떤 그 하나의 업종을 가지고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기전자가 움직이면은 지수가 같이 움직입니다만은 다른 업종들은 최소한 뭐 2개 내지 3개 업종이 강하게 좀 움직여줘야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하나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웠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 CJ-E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YTN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뭐 TBC도 괜찮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그 한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흐름이 아닌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예.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기아차, ST팜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오늘 운송장비 업종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아차는 보유자는 홀딩 하셨다가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시에 접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오늘 전기차 쪽에 어떤 그 강화, 사업 강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워낙 좋은 흐름이었었고요. 그동안 또 전기차 쪽 어떤 그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였는데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지수가 움직일 거고요. 아마도 직전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단 그 개별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가진 분들은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팜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바이오죠. 원료의약품 수출 소식이 있었는데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고요. 이 종목은 뭐 중기로 끌고 간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매매 결과, 자 최근에 이제 개별주를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수젠텍이죠. 자, 이날 매수를 했었죠. 9월 9일 날 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도 20% 넘었는데 조금 더 상승하면은 위에서 매도할 생각이고요. 꺾이면 흐름 봐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50%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그 종목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확실한 종목들로 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에 집중하면서 또 중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끊임없이 계속 발굴을 하면서 또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뭐 종목은 중기나 단기나 전반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발굴을 충분히 하는 상태인데 사실 뭐 가격이 문제죠. 그리고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진 종목들을 정리를 하면서 적당히 또 추천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 돌파 가능은 여전하다. 뭐 어제 그 월요일과 똑같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강세는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관건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인데 최소한 단기 고점은 뚫어주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크게 여기서 뭐 단기에 엄청나게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은 아직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양방향 단타, 그리고 일봉 매매라는 건 지금은 오히려 상방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건 역시 좀 단기에 낙폭이 컸을 때, 조정을 좀 크게 받았을 때, 장중에라도 조정을 크게 받으면은 상방 쪽 공략을 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이니까 역시 기본적으로는 장중의 양방향 단타, 그리고 역시 일봉 매매는 상방 쪽이 가능하다. 그 현물은 코로나나 뉴딜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수가 지금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박스권을 크게 이탈할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박스권도 하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장중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단타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 장중에라도 뭐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상방 진입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일봉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쪽 라인 근처로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상방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장중에 단타를 계속해서 지속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테마주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적절히 계속해서 순환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뉴딜 관련주들도 잠깐 생각을 않고 있으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16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